안녕하세요. 제가 승무원 관련 영상으로는 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2달간 외항사 승무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고, 4월에 이제 중동 외항사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우선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실전 빅데이터가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이제 첫 지원에 첫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기간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최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면접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내가 방법을 좀 바꿔볼까? 하고 리프레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캐주얼한 영어를 주로 썼는데 그걸 좋아하는 항공사가 있고 안 좋아하는 항공사가 있잖아요. 아실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개선을 했어야 됐고, 제가 아나운서를 하면서 말투나 애티튜드, 자세, 표정 이런 게 좀 방송 같다, 약간 인위적이다, AI 같다 이런 피드백을 좀 들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외항사가 진짜 자연스럽고 티키타카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유학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무슨 프리패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외항사 면접이 어렵다는 점, 이거는 뭐 반박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외항사는 영어 실력 말고도 중요한 요소가 꽤 많거든요. 표정이나 말투, 답변에서 나오는 애티튜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추천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 또 틈틈이 해야 될 거 2가지에서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터디를 빡세게 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을 했어요. 근데 네이버 전연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갈 스터디가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심지어 그마저도 거리가 좀 멀거나 아니면 내가 안 되는 요일이나 시간대에 스터디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게 쉽겠죠? 제가 네이버 카페에 솔직히 공지글을 좀 까다롭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연락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연락이 오셨을 때 이제 더 디테일한 공지를 드렸더니 읽씹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분이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까지 4명이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끈끈한 이 4명이 스터디가 결성이 됐어요. 자격 요건도 분명히 달았는데요. 뭐 토익은 몇 점 이상, 면접 경험은 솔직히 크게 안 봤고요. 저도 안 했기 때문에 답변 준비가 완료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모집을 했어요. 워슈나 센슈 같은 거 한국말로 물어봐도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번역을 한번 거쳐야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한국어로 이제 스터디 전에 에피소드 생각하고 스터디 때는 영어로 해서 2가지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요. 저는 이제 매 분마다 어떤 걸 할지 스케줄을 짰었고 초시계까지 재면서 했었고요. 저희 스튜디오원 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MBTI J시죠? 이럴 정도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스터디를 짰고요. 안 그러면 수다 스터디가 되기 때문에 진짜 쿠션 하나 없이 도움되는 스터디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스터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좀 시간이 나면은 이제 따로 올릴 예정이고요. 여튼,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과외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규반을 들을 그런 시간이나 에너지도 없었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화상과외 수업을 들었었고, 제가 희망하는 항공사 딱 하나를 찝은 단기 과외를 들었었어요. 다행히 저랑 잘 맞는 선생님 찾아서, 저는 이제 아예 처음에는 외항사에 대한 지식이 0이었다면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많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과외 듣고 나서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 한 분의 이제 피드백 말고 또 다른 분의 피드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직인 선생님 원데이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원데이를 고르는 기준이 우선 전직인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저는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애티튜드가 고민이었고,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홍보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원데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스카. 이제 스카 대비해서 연고나 이런 거 들고 다니기, 항상 조심하기. 이게 뭐 꿀팁은 아니지만 이미 만들어진 스카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피부과 가서 최대한 뭐 레이저를 하든지 고쳐야 되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스카 대비해서 엄청 예민하게 굴었어요. 면접 전에. 특히 이제 스카에 민감한 항공사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 며칠 전에 특히 화상 입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저는 그래서 스카를 대비해서 연고, 마데카솔이랑 화상 연고, 흉터, 메디폼, 이거는 꼭 가방 안에 넣어뒀던 것 같아요. 흉터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요리할 때 저는 긴팔 무조건 입고, 좀 많이 튄다, 튀는 요리다 하면 마스크까지 끼고 장갑 끼고 요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좀 예민하게 구셔도 괜찮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민하게 굴어서 스카를 대비할 수 있지만 이미 생겨버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좀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요. 좀 틈틈이 시간 날 때 면접 준비 끝나고 하면은 좋을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후기 있는 것 전부 다 긁어보아서 나만의 빅데이터를 만들기. 이게 후기마다 다 면접자분들 성향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도 다를 거고, 그래서 좀 말씀하시거나 강조하시는 게 다르세요. 이거에 대해서 갈피가 안 잡히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일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이버에만 해도 면접 후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나만의 이제 면접 노트를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비주얼라이징.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면접장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사전에, 저는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대신에 호텔 라운지 사진을, 그 면접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사진을 띄워놓고 그걸 동선을 보면서 그 워킹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매일 그 면접 과정을 비주얼라이징을 했고요. 외국인들 사진 그냥 구글에 검색을 해서 그거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면접관이 그 당일까지 누가 올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자주 왔던 면접관들이 있어요. 그 주된 면접관들이.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면접을 보겠다 라고 계속 상상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 1차 면접 때 제가 계속 상상했던 그 면접관이랑 똑같이 면접 봤어요. 당연히 그 면접 내용은 달랐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제가 상상했던 대로 그 면접관과 마주쳤다는 게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선명하게 상상을 했던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면접 준비했던 방법들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접이 올해 진짜 풍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법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다른 분들의 방법도 참고를 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